경기도 2차 임용특강 서준혁의 밀서 제5장 면접 및 최근 기출문제 이제 5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고요. 테마 4번 학교폭력 파트입니다. 학교폭력은 늘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2012년 중등 문제입니다. 학기 초 급우관계 조사를 했더니 아래와 같은 반응을 얻었다. 아래 반응을 종합하여 볼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말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학급 활동 3가지 각 활동 기대 효과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학생 A, 평소 친구들을 잘 괴롭히는 D와 같은 반에 대해서 걱정이야. 학생 B, D와는 작년에 같은 반 친구로서 매우 사이좋게 지냈는데 얼마 전부터 D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고. 학생 C, 난 우리 반 아이들이 누구이건 관심 없어. 공부만이 최고야. 오. 첫 번째, 학급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급 회의를 뭐 한 달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배려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고, 두 번째, 협동학습 학급 프로젝트 활용한다. 그래서 뭐 협력, 긍정적 상호작용 갖도록. 세 번째, 역할놀이 한다. 역지사지할 수 있도록. 네 번째, 배려에 대한 성찰 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배려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2013년 초등 전북 문제. 철수가 장난으로 길동에 바지를 내렸다. 그것을 본 영희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사한테 말했는데 교사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날 영희 아버지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해서 일이 커졌고, 이때 학생들에게 할 조치 3가지, 학부모에게 할 조치 3가지. 학생들에게 할 조치는요, 장난치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그런 건 얘기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사과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수가 길동에서 사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도하고요. 그리고 예방교육도 해야 되겠죠. 어떤 성교육, 그 다음에 성인지교육, 그리고 학부모에게 할 조치는요, 이건 담임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니까 사과하고, 두 번째, 인권, 성교육 함께 실시하겠다. 그렇게 어떤 조치사항을 얘기 주고, 그리고 평소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을 강화한다. 그래서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5번 문제, 2011년 중등 비교과. 급식실에서 학생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몇 명이 다치고 집기가 부서진 상황이다. 선생님이 그 현장을 제일 처음 목격한 교사이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취할 조치 3가지를 말해보시오. 첫 번째는요, 다친 학생을 먼저 보건실로 보내고, 그러니까 만약 심하게 다쳤으면 교사가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병원에 보낸다거나 보건실에 보낸다거나. 두 번째, 급식실에 있는 영양교사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한테 상황을 확실하게 전파해주고, 세 번째, 집기 정리해주고 현장을 깨끗하게 좀 치우고 조치를 취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겠네요. 6번 2009년 중등 광주 문제. 상담을 통해 한 학생이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어떻게 예방활동을 할 것이며 가해 학생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예방활동은요, 인권교육, 그리고 우호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해주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갖도록 하고, 어떤 하나됨을, 한 팀, 우리 반은 한 팀이야. 그런 것들을 강조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죠. 무슨 합창한다거나 합주한다거나 공동의 어떤 뭐 벽화 그리기 이런 것들, 또는 무슨 뭐 다른 반과 어떤 대항으로 뭐 스포츠 리그전 운동을 한다거나. 가해 학생 상담은요,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정과 연계해서 또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심각하면 전문기관, 뭐 위센터라든가 의뢰해야 되겠고, 역지사지, 그래서 뭐 회복적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거나, 그러니까 회복적 생활교육 안에서 회복적 반성문, 회복적 성찰일지, 그러니까 용어는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런 말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뭐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고요. 8번 문제, 2009년 중등 경남 문제. 전학 온 A 학생이 잘난 척한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에 폭력 성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B 학생이 A를 때렸대요. 이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어떻게 가해자 취소할 것인지. 문제 다 비슷비슷합니다. 피해 상황 확인하고 그 이유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회복적 생활교육 측면으로 해야 되겠고, 뭐 가해 학생은 회복적 반성문, 봉사활동, 역지사지, 그래서 뭐 반성적인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심각하면 전문가 의뢰 하면 되겠죠. 피해자는 심리상담, 전문가 의뢰,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테마 5번 상벌죄. 2012년 중등 문제. 우리 학교에서는 벌점, 이것도 좀 초등에 맞지 않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2009년 중등 체벌의 찬성 반대. 이거는 뭐 요즘 체벌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당연히 이거는 뭐 체벌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상벌점제도요, 여러분들, 경기도는 2014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상벌점제 하지 않아요. 경남은 2017년에 폐지됐고, 그래서 뭐 상벌점제 여기 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테마 6번 인성교육 테마. 중등. 학생 A는 평소 선생님들께 인사도 잘하고 수업 때도 좋은 편이고, 그러나 뒤에서는 주변 인물들에서 험담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뒷담화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오신 국어 선생님을 욕했다. 교사가 A 학생 옆을 지나다가 이를 들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근데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할 수 있죠. 그래서 입장 바꿔서 근데 생각해봐라. 누가 만약에 너 욕하면 넌 기분 좋겠니? 라고 해서. 그렇지만 뭐 어느 부분에 마음에 안 드는지 뭐 편지 쓰게 한다거나 그리고 욕보다는 어떤 선풀 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거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냥 뭐 잘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2013년 서울 중등 문제. 이거는요, 여러분들 2016년 서울 초등 구성형 면접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봐봐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10명 중 4명이 10억을 받는다면 감옥을 가도 좋다고 하고 10명 중 6명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면 그냥 가진다고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안. 이건 여러분들 2016년 초등 서울 구성형 면접 문제와 거의 똑같아요. 원인은 왜 그럴까요? 결과 중심,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면 대안은요,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되겠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세상에서 어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도록 교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의 소중함, 땀의 가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접근하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4번 문제. 2009년 초등 문제.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적에 집착한다. 그래서 초등은 시험이 없었죠. 중학교 1학년도 시험 없고요.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4가지 활동과 이유를 말해보시오. 뭐 프로젝트 수업한다, 토의 토론한다, 소집단 협동학습한다, 체험 중심 학습한다. 오늘날 인성교육에 특히 필요한 이유를 4가지 말해보시오. 학교 폭력이 너무 심화됐으니까, 그리고 교실 붕괴됐으니까, 가족이 해치됐으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2009년 초등 강원 문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500원을 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음날까지 선행을 실천하고 오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보니 학생들 가운데 5명 정도만 500원을 다 사용해서 선행을 실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선행을 못했다면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답변한다. 학생이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되게 좀 이렇게 창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행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유니세프 불우유토끼 모금함에 기부한다. 2번째, 연탄 한 장이 500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연탄을 모아서 사서 500원이니까. 그래서 그 연탄을 양로원이나 어떤 보호시설에 기부한다. 3번째, 연필이나 공책을 사서 근처에 있는 다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떤 한글 교육 시킨다. 좋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게 모범답은 아닌데 좀 폭넓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면접은요, 여러분들 한 번 답변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찾고 고민하고 하셔야 됩니다. 8번 2012년 초등 측단 문제. 최 교사가 알고 있는 학생 A는 평소 사교성이 좋다. 그런데 얼마 전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학생 A의 사교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때 최 교사가 심리검사 결과를 교육에 활용하는데 가져야 할 태도를 4가지 말해보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열린 마음, 편견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객관적인 태도, 그 다음에 어떤 냉정함 가져야 되겠죠. 관찰의 이론 이전성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과학 총론에 나왔던 거. 테마 7번 인터넷 게임 중독 되겠습니다. 2010년 초등 대구 문제. 철수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매일 늦게 귀가한다. 이런 가정 환경의 철수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실제 여러분들 학교 현장 오시면요, 인터넷 게임 중독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너무 많아요. 책을 읽지 않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삽니다. 대부분이 다. 철수의 성적이 떨어져서 교사가 혼을 좀 냈더니 철수 어머니가 선생님이 이유 없이 혼냈다고 철수 말만 믿고 학교에 항의하러 오셨다. 철수를 지도할 구체적인 4가지 방법을 말해보시오. 첫 번째는 또 뭐? 공감적 이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선생님도 사실은 게임을 좋아했단다. 그렇게.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보기.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어떤 성찰일지, 반성적 성찰일지를 제공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행동 계약 맺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교사와 함께 다른 취미 갖도록 하고. 즉 실천적 인성교육을 실시하겠다. 어떤 사제 간, 가족 간, 대화 시간 갖기, 맞춤 상담 실시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009년 초등.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데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매일 저녁 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시다가 돌아오신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철수는 시간을 대부분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지도방안 4가지 말해보시오. 똑같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인터넷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건 무슨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취미를 교사와 함께하고, 뭐 운동이라던가 등산이라던가 그런 것들, 뭐 종이접기, 요즘에 아이들이 종이접기가 유행이거든요. 저희 반은. 그래서 뭐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배움 일기장을 작성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번 2010년 초등 문제. 연로하신 할머니와 잔업 때문에 매일같이 늦으시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수가 인터넷 게임과 TV에 빠져있고 학습뿐 보인다. 영수가 이런 현상 보이는 원인 4가지, 자신의 교육관에 비춰서 해결 방안 4가지. 가정교육 부재지요. 그러면 가정과 연계하는 교육 하겠다. 2번째, 어떤 학습의 흥미, 그러니까 그 단순한 흥미에 빠진 거죠.
그래서 다른 분야 취미 갖도록 하고, 학습에 흥미가 낮고,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보장해주고 아이가 단 한 명에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하겠다. 네 번째는 교육관계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그래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소집단 협동학습이라든가 또는 뭐 도우미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테마 8번 진로 지도입니다. 진로는 아무래도 조금은 중등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에 좀 진로 문제가 많이 나왔죠. 학교에서 진로교육 강화 추세에 발맞춰서 진로 체험의 날을 하기로 했다. 근데 진로 체험이라든가 그 초등도 막 그 어디죠? 키자니아하고 자벌드 이런 데 체험학습 많이 갑니다. 또 진로의 날도 있고 뭐 진로 탐험 활동들 많이 하고요. 그 외부에서 전문가들 특강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A교사가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진로 교과를 배우고 있고 진로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1일 진로 체험의 날까지 하게 되면 하루를 할애해야 되니까 일반 교과 시험에는 차질을 빚는다. 교사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 반발하고 있다. A교사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일단은요. 첫 번째 A교사 말에 공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로 체험은 나중에 교과 학습에도 도움이 되면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경기 꿈의 학교, 꿈의 대학 이런 거 참여 권장해 주고 다양한 직업 현장 방문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특성, 자신의 장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는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목표, 꿈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각 교과 학습하는데도 학습 동기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일반 교과 수업에 차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반 교과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다음 2번 문제. 중2 A는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A의 어머니는 A가 공무원 되길 바라고 있고 A의 어머니는 A가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교사에게 A를 설득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평소 A의 어머니는 교사를 적극 신뢰하고 있고 A의 어머니가 전화로 직접 부탁해온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첫 번째는요. 늘 어머니 입장 공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초등으로 보면은요, 만약에 6학년 A는 연예인이 꿈이다 하면서 그렇게 문제 약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머니 입장 공감. 근데 직업의 다양성 그리고 A와 어떤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A의 소질과 적성 봤을 때 뭐 경기 꿈의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소질과 진로를 검토해보고 모색해보고 그래서 아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와 아이와 교사가 함께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너무 벌써 아이의 어떤 소질이나 적성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되는 것은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뭐 대화하면서 방안을 모색해 본다고 해야 되겠죠. 테마 9번 다문화 교육. 다문화도 그래도 중요합니다. 농촌 지역 10명의 소인수 학급을 맡게 된 담임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조성가정 가정아이, 다문화 가정아이, 편부모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8명의 학급 학생에게 공동체 의식 심어줄 수 있는 지도 방안을 3가지 말해보시오. 공동체 의식은요. 협동학습 또는 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토의 토론 학습,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합창 지도, 그러니까 함께하는 운동, 무슨 뭐 합주, 합창 이런 것들 하면 아무래도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겠죠. 2번 다문화 조선 편부모 가정 자녀에게 특별한 관심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관심과 배려를 특정 학생에게 주게 되면 다른 학생들에게 불만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교사가 윤리적으로 유의해야 될 점 3가지. 첫 번째는 또 소통 공감. 두 번째 편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 대우 해주지 않고 그냥 각별한 관심을 갖되 특별 대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동정심에 빠지면 안 되겠죠. 유의할 점은요. 다음 367쪽 보시면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즐거운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5가지 이상 말해보시오. 여러분들 답변할 때는 한 3가지씩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시켜야 되겠고 소집단 협동학습해야 되겠고 협력교사, 학부모를 협력교사 이렇게 위촉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한 교육 시켜야 되겠고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문화 영어도 많죠. 뭐 힘을 내어 미스터 칸 이런 영화 그 영화는 아니고 힘을 내어 미스터 칸이라고 그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그 인간극장에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명 깊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마 10번 학급 경영. 학기 초에 개발활동 동아리 배정하려는데 한 동아리 너무 지나치게 몰렸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아리 활동의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한번 제안받고 선호도 조사하고 그래서 뭐 골고루 뭐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뭐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죠. 다음 초등 2014년 측단 문제. 신임교사인 4학년 담임 최교사는 학생들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해서 학년 초에 학급 규칙을 정해서 통보했다. 학급 규칙은요, 학생과 아이들이
학생 아이 똑같은 말이네요. 교사가 아이들이 같이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칙을 항의했고, 그러자 박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맞는 규칙은 없다면서 이미 규칙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밀어붙였고, 이 상황에서 최 교사가 취했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 3가지와 이유를 제시해 보시오. 학급 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법도 개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들과 협의하면서 개정해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규칙에 따른 어떤 실천, 그러니까 규칙의 어떤 실천을 잘하면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도 합의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학급 회의나 토론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해야겠고, 세 번째는요, 동학년에 어떤 다른 선배 교사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다른 반의 규칙은 어떤 것들을 정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죠. 중등 2013년 서울 집단 문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무엇을 하겠는가?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이름 불러주기, 미소, 칭찬, 아침맞이, 학생 선택권, 참여를 존중해주고, 실제적이고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주고, 그래서 어떤 수준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 학생 중심 수업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꿈, 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 끼, 능력을 존중해주고 최대한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6번 문제, 2014년 중등 문제. 초임교사는 수업, 학급 운영, 행정 업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경력교사 등 동료교사 도움을 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업, 학급 운영, 행정 업무 차원에서 한 가지씩 말해보시오. 수업 측면에서는요, 선배교사 조언, 수업 공개, 나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 학급 운영 측면은요, 학생 이름 외우기, 칭찬, 학부모와 소통, 공감, 규칙의 중요성 강조. 행정 업무 차원은요, 메모, 선배교사한테 조언 구하고, 행정 양식 샘플 이런 것들을 구해서 잘 하고, 그러니까 선배교사한테 묻고 자꾸 그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죠. 7번 문제. ADHD 학생이 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데 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배려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배려 의미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ADHD 학생도 수업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ADHD 특성, 그런 것들을 그 학생이 없을 때 좀 설명해주고 아이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해당 학생 수준에 맞는 어떤 맞춤형 질문,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적절한 강화, 칭찬, 보상해주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특수교사와 또 연계해서 교육시켜주고,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면 지역에 있는 위센터와 또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교실에서 사제동행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이유와 함께 말해보시오. 엄청 많죠. 사제동행, 그러니까 이건 말만 붙이면 돼요. 사제동행 요리대회. 그리고 어떤 그 조화. 함께 만드는 어떤 즐거움이죠. 그리고 독서 토론한다. 독서 습관 갖도록. 그리고 합창, 조화, 협력, 배려 키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자기 함께 만들기, 협동화 그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들. 사제동행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014년 중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신청한 사람은 많지만 학습실에 자리가 부족해서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A 방법은 추천, B 방법은 경제적 어려움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게 진정한 평등이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공부방이 없고 탈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추천보다는 B 방식으로 어떤 그 자기 주도적 학습실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 1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